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희종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영강, 우리가 지난 영강 OT 강의 들어봤었죠. OT 강의에는 OT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입력에 대한 내용들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영강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본강 1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셀 서식과 특수문자, 메모 및 위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 이게 중요합니다. 강하게 자신감 가지면서 한방 합격 외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환 준비되어 있고 들어오시면서 중간중간 참고 정리, 또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실수할 걸 대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강하게 주의사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 정리 함께 정리하면 뒤에 문제를 풀 때 좀 더 효과적이니까 꼭 참고 정리와 함께 주의사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환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는데, 자, 우리 파트 1에는 총 4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강 우리가 지나왔고 데이터 입력에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강에는 자 2강, 3강 자 준비가 되어 있고, 파일의 보통에는 문제와 해답이 함께 되어 있는데 1강의 경우에는 특성상 문제와 해답을 함께 넣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해답이 따로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1강 열어서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여기 보시면은 자 문제 1번 시트가 총 1, 2, 3, 4, 5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5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 각 시트명입니다. 자, 총 5개의 문제가 있고 4번과 5번에 자 상설보고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상설보고 문제, 미션들을 준비해 드린다라고 그런 것처럼 자 미션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상설보고 문제 유형들도 충분히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A1 문제 1번부터 1-2니까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자, 먼저 A1 지원을 영역 설정하고 A1 지원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고 여기까지 눌렀다. 자, 가보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갔어요. 우리가 마우스를 잘못 잡아서. 그러면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러면 블럭이 풀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까지만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넣고 굴림체로 돌아가십니다. 현재 더듬이죠. 여기다 대고 직접 입력을 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찾아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직접 이렇게 굴림체라고 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엔터입니다. 굴림과 굴림체는 서로 다르니까 정확하게 뒤에 체가 있는지 없는지 꼭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도 16포인트 엔터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실선이죠. 자, 여기 보시면 밑줄 그냥 단일 실선이 있고 이중 밑줄이 있습니다. 이중 밑줄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A3부터 G3까지 여기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병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가로, 여기가 가로 가운데, 여기가 세로 가운데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굴림체입니다. 굴림체. 굴림체 엔터. 마지막에 엔터를 넣어주셔야 돼요. 굵게 여기 있습니다. 기울임도 여기 있네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기울임이 없습니다. 크기는 12포인트로. 다음 계속해서 글자색과 음영색이 있습니다. 자, 글자색은 여기 있고 음영색은 여기 있습니다. 먼저 글자색 표준에 노랑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표준색이 있습니다. 표준에 마우스 대고 있으면 글자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노랑. 자, 그 다음에 셀 음영은 표준색의 자주입니다. 자, 여기서 표준색이 여기 있고 마우스 대면 이렇게 색상이 나옵니다. 맨 뒤에 내가 보기에는 보라 같은데 자주래요. 마우스 거기서 자주라고 그러니까 자주를 해야지 어째요. 자, 자주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마무리하고 세 번째 G11 셀에 G11이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 놓고 메모를 삽입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이 있습니다. 자, 위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은 지워주시고, 자, 10월 실지급 총액 띄어쓰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메모를 삽입하고 마우스를 딴 데다 갖다 뒀더니 메모가 없어졌어요. 여기 빨간색 메모가 있다는 건 알지만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다 마우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를 눌러주시면 메모가 항상 표시된다는 거. 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여기에 조금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잘 구별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교환 정리 잠깐 한번 해보면서 갈까요? 자, 여기 보면 참고 정리 있습니다. 메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메모를 삽입했지만 단축키로 Shift F2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
또는 뭐 쉼표 스타일, 통화, 회계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D4부터 D10, D4부터 D10까지 자 영역을 정확하게 잡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셀 서식을 천 단위 구분 기호로 라고 됐습니다. 여기 셀 서식이라는 말이 있죠. 셀 서식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들어갑니다. 또는 단축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번을 눌러줍니다. 자 셀 서식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숫자에 가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천 단위 구분 여기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적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했더니 오 쉼표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고 그 다음에 2, 4, 20 2, 4, 20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셀 서식을 쉼표 스타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셀 서식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쉼표 스타일이 여기하고 이거는 뭐예요? 아까 이것도 쉼표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는 천 단위 구분 기호입니다. 자, 쉼표는 여기에서도 가능하지만, 자, 여기에서도 가능하지만, 자,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쉼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쉼표 스타일. 이렇게 들어갔더니, 여기도 쉼표, 여기도 쉼표.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약간의 띄어쓰기가 있지만, 여기는 띄어쓰기가 좀 더 많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시면 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 아까 우리가 숫자로 했죠. 여기는 회계로 했습니다. 대신 통화 기호를 없음으로 설정을 해준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쉼표 스타일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F4, F10, F4, F10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번에는 통화로 줘보겠습니다. 역시 셀 서식에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통화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 서식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셀 서식에 들어갔더니 통화라는 게 있네요. 오, 통화에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번에는 G4부터 G10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화와 통화 스타일이 있네요. 뭐가 다른가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회계로. 자,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면 회계. 통화가 아니라 회계라는 거죠. 통화와 회계.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차이냐? 아까 우리가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쉼표 스타일에 약간 띄어쓰기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통화는 통화들이 숫자 앞에 딸락딸락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쭉 일렬로 맞죠? 자, 이건 통화 스타일, 이건 통화입니다. 자, 그래서 쉼표 천 단위 구분 기호, 통화 스타일 정확하게 구분해서 작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11부터 G11까지 여기 있습니다. D11부터 G11까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천 단위 구분 기호. 그러면 셀 서식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사용자 정의를 또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원도 붙어 있네요. 원도.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사용자 정의 같은 말입니다.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자, 여기 샵 샵샵 0 만약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하라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숫자를 이용할 건지 사용자 지정을 이용할 건지 구별해 주시고 자, 이때 뒤에다가 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와 함께 원이 들어갑니다. 즉 셀 서식을 이용하되 자, 일반 쉼표인지 쉼표 스타일인지 통화인지 통화 스타일인지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환 정리 한번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샵, 샵샵 0을 넣었어요. 샵, 샵샵 0을 넣었어요. 그런데 또, 저는 샵, 샵샵 샵으로 하고 싶은데 둘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으로 할 거냐 샵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죠. 0이냐 샵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 각각 하나의 자릿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무효의 0, 필요 없는 0을 그대로 표시를 하는 게 0입니다. 무효의 0, 필요 없는 0은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게 샵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값이 0.797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수점 두 자리만 앞에 0이 있고 뒤에도 0이 있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 그런데 여기는 세 자리가 있네요. 자, 두 자리로 끊으려면 0.79가 되겠죠. 0.79. 그런데 뒤에 7에서 반올림이 되다 보니까 0.80이 됩니다. 0.80. 자, 그런데 필요 없는 0, 아까 00 뭐였었죠? 필요 없는 0. 이 뒤에 0 필요 없습니다. 앞에 0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0도 그대로 표시하는 게 0이기 때문에 0.080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밑에는 샵점 샵샵으로 넣네요. 샵점 샵샵. 즉 필요 없는 0은 표시하지 말아라. 뒤에 0 필요 없고 앞에 0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점팔로만 나온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무효의 0을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0, 무효의 0을 필요 없는 0을 표시하지 않는 건 샵이다. 자, 그래서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그냥 샵, 샵샵샵 아까처럼 샵, 샵샵샵도 되고 샵, 샵샵 0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죠. 샵, 샵샵 0 세 자리마다 천 단위 구분기와 함께 원을 넣는다라고 할 때. 자, 그런데 문제 0일 경우 0원을 표시하라 라고 한다면 뒤에 마지막에 반드시 0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샵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근데 0일 경우 0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습니다. 0일 경우 숫자가 없이 원만 표시하라. 그러면 맨 뒤에 샵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시험에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0 맨 마지막을 0으로 주자라는 겁니다. 자, 별도의 지시가 있다면 당연히 이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0과 샵의 차이점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세 자리마다 천 단위와 함께 뒤에 1000원도 표시하고 단위를 뭘로 하라고 써요? 천 단위로. 단위를 천 단위로. 세 자리마다 쉼표는 놓고 단위를 천 단위로 하기 위해서 맨 뒤에 쉼표를 하나 넣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1000원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마죠?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일 경우 천 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단위를 천 단위로 표시하면 뒤에 0이 3개가 날아가 버립니다. 0이. 그래서 1500만 남죠. 그 대신 앞에 쉼표에서 쉼표가 들어가고 뒤에는 1000원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자, 역시 여기도 아까처럼 5 이상 반올림 됐죠. 여기도 5 이상이 있다면 반올림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뒤에 가서 또 문제 A식 문제들이 있으니까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분율은 원래 숫자에 곱하기 100을 하고 퍼센트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79라고 했다면 백분율을 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자, 79%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골뱅이는 특정 문자 뒤에 특정한 문자를 추가하여 골뱅이 뒤에 어떤 특정한 문자를 추가하여 표시하는 예제들입니다. 자, 역시 관련 문제들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쉼표 스타일,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자 지정 이런 것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 한글은 이렇게 안 묶어도 됩니다. 안 묶어도 됩니다. 여기 1000원 있죠? 이렇게 1000원에 안 묶어도 되지만 특수문자 영문은 반드시 묶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한글은. 그러나 영문 특수문자들은 꼭 해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번 시트 문제, 자, 5번째 문제를 안 했네요. 5번째 문제. A3부터 G11까지, 자, A3부터 G11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여기 모든 테두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B11부터 C11까지, B11부터 C11 여기네요. 자, 여기에는 괄호를 집어넣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맨 밑에 보시면 다른 테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맨 아래쪽에 다른 테두리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 탭이 있죠. 테두리 탭에서 자, 이런 대각선 모양,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이렇게 해서 특정 셀에 대각선을 넣는 방법도 처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1번 시트를 마무리하고 1-2번 시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1에서 G1까지 여기입니다. H1까지네요. H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리고 궁서입니다. 궁서체가 아니라 궁서라는 거. 글자 포인트는 17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적용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에서 H3까지 범위를 잡고, 자, 글꼴은 뭐죠? 굴림이네요. 자, 이번에는 전부 다 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12포인트. 셀 음영은 노랑입니다. 셀 음영은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글자색은 없네요. 행 높이를 18포인트로. 자, 그러면 행 높이니까 이 3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릅니다. 3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로 들어가서 여기를 18행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H2 셀 여기 있습니다. H2 셀에 날짜를, 자, 2017년 3월 15일인데 사용자 정의 형식. 그러면 사용자 정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여기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YYYY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현재는 YY의 빼기, MM 빼기 DD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래요. 자, YYY 연, 그리고 한글로 쓴 다음에 키보드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연으로 나옵니다. 자, 띄어쓰기, 그 다음에 월 역시 한글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월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과 월만 나타내시오 라는 겁니다. 연과 월만. 자, 이렇게 해서 연과 월만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H4부터 H11, H4부터 H11까지 여기 있습니다. 자, 셀 서식에는 3월 14일의 형태를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이라는 말이 없죠. 자, 셀 서식에 날짜라는 게 있습니다. 날짜. 날짜에서 3월 14일 여기 있습니다. 3월 14일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부터 20일, 24부터 20일까지 영역을 설정하고 이름 정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름 상자죠. 자, 여기다가 연락처라고 입력을 하고 반드시 엔터를 쳐줘야 됩니다. 엔터. 자, 혹시 쓰다 보니까 오타 났어요. 연락치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이 부분을 편집을 하거나 연락처로 편집을 하거나 또는 삭제하고 다시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 정의까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5번째 A3부터 H11까지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하고 자,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했습니다. 홈으로 갑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 얘는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하고 모든 테두리, 아까 여기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째까지 문제가 마무리됐는데 자, 여기 날짜 관련 서식들을 참고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 정리가 있습니다. 자, 현재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요일까지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YY 4개를 쳤어요. 그런데 4개를 치면은 연도가 다 나오지만 2개를 치면 연도 2000은 앞에 빼버리고 12만 나옵니다. 자, M은 연도는 2자리 아니면 4자리죠. M은 한 자리부터 4자리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1입니다. 자, MM은 2자리니까 01로 표시합니다. 자, 3자리 M은 영어로 월을 표시합니다. 대신 3글자까지만 씁니다. January, February 이런 식으로 3글자까지. 꼭 3글자만 씁니다. 자, 4글자가 나오면 다 씁니다. January 이렇게 다 씁니다. 자, 그래서 월은 하나부터 4글자까지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숫자 한 자리로 M은 2자리는 숫자 만약에 1이면 01로 2자리를 써야 되겠죠. 3글자는 영어 약자로 월을 영어로 표시하는데 약자 3글자까지만 쓴다. 4글자는 영어를 전부 다 쓴다. 4글자까지 쓰는 게 아니라 다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도 4개까지 있습니다. D도. D가 하나일 때는 25일인데 2, 5 둘 중에 하나만? 노노노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면 하나지만 둘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DD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2개가 가겠죠. DDD 요일로 영어를 표시합니다. 영어로 요일을 표시하는데 역시 3글자만 표시합니다. Wednesday, Wednesday. 자, 그 다음에 4글자니까 4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 한글로 표기하는 요일을 여기 수요일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글자 AAA만 쓰면 수만 나옵니다. 수. 그러나 AAAA 4개를 쓰면 수요일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글의 경우에는 AAA 3개를 쓴다고 해서 3글자가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관련 문제 뒤에 또 나오니까 꼭 요일에 대한 참고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3번으로 가서 1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이투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도 4자리, 월 1자리, 일 2자리 한글로 있네요. 한글로. 이럴 때 뭐라고요? AA. 목요일이었다. 요일까지 다 있었다면 A를 4개 써주고 뒤에 현재도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식이 나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2017년 물론 여기는 한자로 다시 2017년 그 다음에 자 2월 그 다음에 28일 그 다음에 목 현재 이렇게 서식이 아닌 이런 날짜가 있으면 연도 몇 자리? 4자리 월 몇 자리? 1자리 일 몇 자리? 2자리 이런 식으로 서식을 맞출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서식이 있지만 이런 날짜 형식이 들어가도 연도 몇 자리, 월 몇 자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 서식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Y 네 자리죠. 연 쓰고 한자 눌러서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M 월 한자 자 누르고 그 다음에 DD 1 한자 눌러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아니라 목입니다. 그래서 AAA 자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는 목요일인데 예를 들어서 표시한 거고 이 날짜에 맞춰서 요일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맨 뒤에 현재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가 적용이 됐습니다. 2월 한 자리만 들어갔죠. 한 자리만. 만약에 02였다 그러면 MM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A3부터 A4까지 자 A3부터 A4까지 자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쉼표가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처음에는 여기를 그대로 잡고 이때부터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B3, B4 잡았습니다.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C3, E3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F3, F4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셀 병합후라고 되어 있죠. 셀 병합, 여기 병합이 있습니다. 자, 병합을 하면 가로 가운데 맞춤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위아래가 안 되죠. 그래서 병합후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고 세로 가운데 맞춤도 해라. 그랬더니 세로 가운데 맞춤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때 각각 한꺼번에 마우스로 쭉 잡아버리면 다 합쳐져 버립니다. 다 합쳐져 버리니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해주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3셀에 가보겠습니다. B3셀이면은, 자, 여긴가요? B3셀에. 자, 총인구만 이렇게 블럭을 잡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자가 여기 나와 있죠? 총 변환. 그 다음에 인구도 변환.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블록을 잡고 한자 키를 누르면 다시 총인구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한자만 있죠. 그런데 한글 한자 한글 이렇게 되면은 글자하고 영어 한자하고 같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또는 한글 한자가 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현재는 한자만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인구 변환하고 엔터를 쳐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0셀에, 자, 20이면은 여기 있네요. 자, 20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메모 삽입 시 기존 내용은 지워주시고, 자, 최저 감소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최저 감소율이라고 메모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하고 항상 표시도 해야 되겠네요. 우선 자동 크기를 조절하래요. 자동 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메모 서식에 들어왔는데 글꼴밖에 없어요. 왜? 헐 묻혀버리는 거죠. 자, 이때 이 아래다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에 들어오면 글꼴 탭밖에 없지만 이 테두리 마우스 외곽에 테두리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으로 들어오면 글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이때 맞춤 탭에 들어와서 자동 크기를 설정을 해주시면 글자에 맞게끔 크기가 조절됩니다. 자, 메모 앞 표시 안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시를 해주시면 항상 표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D5에서부터 D14까지 여기 있습니다. 자, 백분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백분율 여기 있습니다. 백분율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소수 두 자리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 두 자리까지. 자, 얘를 통해서 늘리고 얘를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두 자리까지니까 1, 2입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한번 눌러볼게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백분율의 소수 두 자리까지 여기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3번 마무리했으니까 교환 정리 잠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의사항. 아까 우리가 이름을 잘못했을 때 이름 관리자, 수식 메뉴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삭제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름 잘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YY1, MM, 월, MOR이죠. MORTD.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 큰 따옴표들이 알아서 붙습니다. 알아서 붙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대로만 쳐주시면 됩니다. 혹시 정답을 보고 이렇게 큰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막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죠. 우리 이런 거 안 했죠. 자동으로 알아서 되니까 그냥 필요한 부분만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메모에 맞춤 탭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맞춤 탭은 반드시 작성된 메모 외곽을 클릭을 해야 된다. 내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글꼴밖에 아까 없었던 거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백분율 적용하고 소수 두 자리 눌러주시고 자, 셀 서식에 표시 형식 백분율에서 두 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마무리했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미션 문제입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자, 미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션 1-4로 들어갑니다. 자, A1 셀에 A1이면 다 합쳐진 거네요. 자, 여기에다가 윗줄을 집어넣으래요. 윗줄. 윗줄을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메모는 집어넣어 봤는데, 윗줄은 또 뭐예요? 위에, 글자 위에다가. 여기 보면은, 홈 메뉴에 보면, 내천자라는 게 있습니다. 내천자 옆에 콤보를 클릭을 하고, 윗줄 편집을 누르면, 여기에 깜빡깜빡 거립니다. 여기다가 씁니다. 거래처별 띄고, 매입, 슬래시 매출 비교라고 썼습니다. 어디 가버렸어요? 쓴 거 없어집니다. 메모는. 자, 윗줄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면 없어집니다. 표시도 안 나죠? 표시도.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커서를 놓고 윗줄 표시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놓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다 놓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4, F11 있습니다. 자, F4, F11 이렇게 놓고, 자, 뒤에 명이 있습니다. 뒤에 은행을 집어넣으라고 그러네요. 뒤에 은행. 자, 이런 숫자 뒤에 건을 집어넣는 것과 문자 뒤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 거는 틀립니다. 숫자 뒤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문자 뒤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아까 우리 정리했던 것 중에 골뱅이 기억나세요? 자, 셀 서식으로 갑니다. 문자 뒤에, 숫자 뒤에가 아니라 현재처럼 문자 뒤에 특정 문자를 추가할 때는 골뱅이를 이용한다. 골뱅이. 그리고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귀하가 아니라 뭐죠? 은행이죠, 은행. 자, 역시 한글은, 자, 큰 따옴표를 안 해도 되지만, 한글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뒤에 은행을 공통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좀 잘리죠? 이렇게 좀 잘립니다. 그래서 세례 맞춤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았었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가서 맞춤에 가서 세례 맞춤. 이 세례 안에 딱 들어오게끔 글자 크기를 조절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 뒤에 특정 문자를 넣을 때 골뱅이를 넣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4에서부터 20일까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뒤에 여건을 넣으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예요, 숫자.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영건입니다. 영건. 자, 영여건이라고 쓰면 됩니다. 영영건이 아니라 영여건. 자, 문자 뒤에는 골뱅이, 숫자 뒤에는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천단위가 적용이 안 돼 있지만 만약에 천단위를 적용하라 라고,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샵, 콤마, 샵, 0으로 간다라는 거. 현재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여건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B4부터 B11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서, 자, 기타에 가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형식을 지정하고, 자, 그 다음에 D4에서부터 D11, 여기 있습니다. D4에서부터 D11은 마우스 오른쪽 다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 균등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춤에 가로에 균등분할 들여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균등분할을 이렇게 양쪽 끝으로, 자, 그전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몰려 있었죠. 자, 근데 균등분할을 하면 양쪽 끝으로 다 일치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균등분할까지 처리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H3부터 H11까지를 잘라내기 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가 아니라 잘라내라는 겁니다. 잘라내고 대표자 이름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든다는 거죠. 끼어들 때는 반드시 여기서 끼어야 됩니다. 자, 대표자 이름 오른쪽으로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앞으로 끼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커서를 넣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가 아니라 잘라낸, 여기 잘라왔죠, 우리가. 잘라낸 셀 삽입을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3부터 G3까지 범위를 잡고 셀 음영을, 자, 셀 음영 여기였었죠. 셀 음영을 흰색 배경 1, 자, 흰색 배경 1이면 여기 있나요? 자, 흰색 배경 1에 자, 25%, 얘는 5%네요. 자, 여기도 15%, 여기가 흰색 배경 1에 25% 나오죠. 자, 어둡게, 더 어둡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색만 나왔는데 이런 표준색이 아닌 이런 것들도 지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마우스를 올려서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미션 다섯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A1H1. 자, A1H1까지의 영역을 스타일로, 제목일 스타일로, 스타일은 또 뭐예요? 셀 서식이 아니라, 자, 여기 셀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에, 셀 스타일에 가면 제목 1 여기 있네요. 제목 1. 제목이 뭐 이렇게 강조색들도 있고. 자, 현재는 제목 1 스타일을 적용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 H3은 A3부터 H3까지는 자, 역시 스타일을 정의하라고 그러네요. 스타일에 60% 마이너스 강조색 2, 60% 강조색 마이너스 강조색 2 이거죠. 자, 60% 마이너스 강조색 2로 스타일을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셀 음영을 넘어서 이제 셀 스타일들도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설 문제, 보건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급 인상 여기 있습니다. 기본급 인상을 자, 기본급 인상 영역을 복사하래요. 이번에는 복사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급 영역에 자, 기본급이 있습니다.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을 인상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붙여 넣어버리면 이거 덮어 씌워버리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뭐 하라고 그랬죠? 연산, 더하기 연산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6만원에다가 9만원을 더하면 뭐 얼마 나오겠죠?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연산이 빨리빨리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165만원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성비. 자, 이 부분은 ESC를 누르면 깜빡깜빡거리는 부분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비 영역을 이용하여 백분율이네요. 백분율.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백분율을 한번 넣어볼까요? 백분율. 550%. 그런데 문제를 잘 보십시오. 자, 5.5의 경우에 5.5%. 백분율은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100은 안 곱하고 퍼센트만 들어왔어요. 퍼센트만. 0인 경우에는 0.0. 어찌됐든 간에 소수 한 자리와 함께 백분율을 넣으라는 건데 백분율을 넣었더니 자, 백분율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백분율을 넣긴 했는데 한 자리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그랬더니 값이 안 맞아요. 값은 그대로 넣고 퍼센트만 하라는 거죠. 자, 컨트롤 Z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또 상설보건 문제입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자, 아까 이런 문제 우리 스타일 문제, 미션 문제. 이런 것도 미션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는 말도 있네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자, 0.0%를 주면 똑같아요. 결국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뒤에 느낌표를 줍니다. 느낌표. 느낌표를 주면 자, G표준을 한번 줘볼까요? G표준을 주면 그대로 하고 퍼센트만 넣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수점이 없는 애들이 소수점이 적용이 안 되네요. 그대로 간직하면서 퍼센트만 넣어주는 게 G표준입니다. 자, 변화 없이. 자,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소수점 한 자리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0.0 하고 여기까지만 그대로 적용을 하고 느낌표 그리고 퍼센트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수점 한 자리 그대로 입력된 내용 그대로 소수점 한 자리 적용하면서 퍼센트가 들어간다는 거. 자, 교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 문자 뒤에는 골뱅이, 숫자 뒤에는 0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뭐 천단위 구분기호가 같이 썼던 경우에는 샵, 샵 0 여건으로 물론 현재의 경우에는 0건은 0으로 표시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샵, 샵 샵으로도 되겠죠. 샵 샵으로도. 그러나 평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G표준과 자, G표준은 기존 서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퍼센트가 붙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소수점 한 자리를 적용하면서 그 기존 서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느낌표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보건 문제 출제된 문제이니까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천의 배수라는 건 천단위 구분기호로 해라 라는 겁니다. 뒤에 세 자리 날라갔죠. 360이 날라갔습니다. 360 1963만 남았죠. 물론 여기가 5 이상이면 1964로 반올림이 되었을 겁니다. 자, H4부터 H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샵, 자, 여기 천단위 구분기호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쉼표가. 자, 그래서 샵, 샵 0을 넣고 뒤에 쉼표, 자, 여기
129만 원이죠. 뒤에 3개가 사라집니다. 여기다 쉼표를 하나 넣은 순간 사라집니다. 이게 1000의 배수입니다. 자, 만약에 100만의 배수다. 그러면 쉼표를 한 번 더 줍니다. 현재는 1000의 배수, 1000단위로, 단위를 1000단위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1000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1000원. 자, 1000원. 이렇게 한글의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안 해도 되지만 영문이나 특수문자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시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4부터 20일까지 여기 있습니다. 자, 24부터 20일까지 여기 있네요. 자, 24부터 20일까지 화면에서 숨기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우리 뭐 이상한 거 하다가 갑자기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막 식은땀이 땀이 흘러요. 그러면 빨리 감춰야 되겠죠. 감추려고 하는데 잘 안 감춰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땀이 막 나요. 땀 3개를 줘야 되나요? 자, 2개를 줘도 되고 3개를 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4가 보이죠. 그런데 자, 뭐 이제 양수, 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3개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숨겨집니다. 뭐 2개만 주셔도 되고 현재의 경우에는 다 양수니까 땀을 하나만 주셔야 됩니다. 세미콜론을. 자, 그러면 이번에는 G4부터 G12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양수는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는 파란색, 음수는 빨강색, 또 0인 경우에 0을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숫자 바로 앞에 천단위 구분기호 샵, 샵 0을 해주라는 거죠. 자, 이때는 반드시 뒤에 0을 해야 돼요. 왜? 0인 경우 0을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맨 뒤에 0을 넣어주시고 다음 앞에 통화기호를 넣으라는 거죠. 앞에 통화기호가 들어오게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0이 있고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자 정의로 표현하려면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이런 형태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양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파란색으로. 색상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자, 색상은 반드시 이런 대가로로 묶어줘야 합니다. 파랑. 자, 그 다음에 빨강은, 자, 음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빨강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표시되고, 자, 천단위 구분기호 앞에 통화도 표시하라고 그랬네요. 자, 여기다가 샵, 샵 0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통화기호. 이 통화기호는 특수문자가 아니라 우리 키보드에 있습니다. 키보드 엔터키 바로 위에 통화기호가 있습니다. 즉 통화기호와 함께 샵, 샵 0 세 자리마다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어라. 자, 그러면 빨강색도 역시 샵, 샵 0을 집어넣습니다. 자, 역시 앞에 통화기호 키보드에 있습니다. 통화기호. 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0인 경우에는 역시 통화와 함께 0이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를 보시면 현재 양수, 음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음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음수의 경우에는 자, 빨강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360, 자, 여기 360000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중간에 쉼표가 하나 들어가겠죠. 빨간색으로. 자, 양수는 파란색으로 세 자리마다 쉼표를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0만이 아니라 36만 원인가요? 자, 이렇게 000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수, 음수 뭘로 구분한다?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자, 양수, 음수 0을 세미콜론으로 각각 구분해 주시라는 겁니다. 색상은 대괄호로 묶어주시고,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0인 경우 0으로 나오고, 음수인 경우에는 빨강색으로, 양수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통화기호. 통화기호는 특수문자가 아니라 키보드에서 적용한다는 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션 2문제까지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강. 자,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외부 데이터에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 보건 문제와 함께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